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자식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식에게 세금 아껴야 한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말에 넘어가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자식에게 다 넘겨주고 며느리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쓰는 신세. 이것이 과연 당신이 꿈꾸던 노후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며 아주 끔찍한 독서를 남겼습니다. 부모가 가진 돈은 자식의 효심을 유지하는 유일한 끈이다. 그 끈을 놓는 순간 자식은 타인이 된다. 섭섭하십니까? 내 자식은 다르다고 믿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의 마력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각으로 왜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존경받으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3가지 철칙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 미리 주는 유산은 독이 든 성배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미리 재산을 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하며 나를 더 잘 모시겠지. 세금이라도 좀 아껴서 자식들 짐을 덜어줘야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보상이 먼저 주어지면 의무는 사라진다. 당신이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자식에게 당신은 더 이상 존경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이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아버님, 어머님 하며 매주 찾아오던 자식들이 등기 이전이 끝나는 순간 발기를 끊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밥상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밥상이 있어야 꼬리를 흔드는 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리 받은 재산이 자식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지킨 재산을 자식은 사업이다, 주식이다 하며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신이 내 돈 내놔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식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당신은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나약한 파괴자로 만들고 당신 스스로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사랑한다면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양심에 맡기는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둘, 지갑을 쥔 자가 권력을 쥔다. 늙고 병들면 서럽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없으면 비참함은 바닥을 칩니다. 쇼펜하우어는 힘의 논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이 아니라 경제력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당신을 어려워하고
대접해 주는 이유는 당신의 인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유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확률이 99%입니다. 그것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심리를 이용하십시오.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다. 하지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남겨줄 수도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십시오. 돈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명절에 자식들이 얼굴이라도 비춥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사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늙어서 자식 눈치 보며 용돈 좀 다오라고 손 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내 돈으로 간병인 쓰십시오. 그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이나 쥐어주며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소리를 들으십시오. 돈이 있어야 효자도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슬픈 진리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닫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셋. 유산은 죽음 이후의 선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은 언제 줘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입니다. 유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남길 유자를 씁니다. 죽고 나서 남기는 돈입니다. 살아서 주는 돈은 유산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내 재산은 내가 죽은 뒤의 법대로 공평하게 혹은 내 유언장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그러니 살아생전에는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그어야 자식들도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자기 인생을 개척합니다. 부모 재산만 바라보는 캥거루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만약 자식이 정말 힘들어서 도와주고 싶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하십시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고 하겠지만 그래야 자식이 돈의 무서움을 알고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주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와서 진심으로 슬퍼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당신의 장례 비용, 당신의 묘자리 비용까지 다 마련해두고 떠나십시오.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때 사회에 환원하든 자식에게 나눠주든 하십시오. 당신이 눈 감는 순간까지 당신의 재산은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귀해야 자식도 귀하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좋고 나는 헐벗어도 자식 등 따뜻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자격도 없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자식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면 자식들은 그 껍데기를 귀찮아할 뿐입니다. 부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노후를 망치지 마십시오. 꽉 쥐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얻어낸
존엄이자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되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